12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박태중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안유한의 세계는 무너졌죠.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장면, 다시 켜진 조각방의 불빛.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뒷모습. 조각도시는 끝났지만 조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각도시 최종회. 지금부터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화부터 빠르게 정리하고 갈게요. 노용식이 체포됩니다. 백상만 의원 살해 혐의로요. 물론 백 의원을 죽인 건 요한이죠. 하지만 요한은 용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태중을 자극하기 위해서요. 요한은 태중에게 선택지를 던집니다. 백 의원을 죽인 칼을 들고 자수해. 아니면 용식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두든가. 태중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경찰서로 향하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태중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태중과 요한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도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중이 교도소로 이감되면 자연스럽게 죽여버리라고 지시하죠. 여기서 양철한 교도관이 등장합니다. 철원은 지금까지 모든 걸 원칙대로 처리하던 사람이었죠. 태중이 억울하다는 걸 알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하지만 태중이 보낸 조각 증거들과 교도소장이 요한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원칙을 깹니다. 휴게소에 잠깐 들렀다가 후배 교도관이 화장실 간 사이에 차를 몰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리 밑에서 태중을 풀어줍니다. 양철원에게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자신의 커리어도 인생도 다 걸고 한 선택이에요. 태중을 기다리고 있던 건 용식과 은비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쳐 요한을 잡으러 가기로 합니다. 한편 요한은 아를리 작가로서 대중에게 얼굴을 공개합니다. 자신의 100번째 작품 경매를 열면서요. 경매는 61억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룸에 있는 누군가가 계속 금액을 올려서 결국 100억 원에 낙찰되죠. 100번째 작품이 100억. 상징적인 숫자죠. 요한은 낙찰자가 태중일 거라 확신하고 프라이빗 룸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건 죽었다고 생각했던 백도경이었어요. 이게 바로 태중이 준비한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날 덤프트럭에 치여 거의 죽을 뻔한 도경을 병원으로 옮긴 건 태중이었어요. 도경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태중은 그를 살려주는 대신 할 일을 하나 정해준 겁니다. 요한을 고발해. 도경은 자신도 처벌받을 각오로 요한을 살인으로 고발합니다. 우리 아버지 죽인 것도 너잖아. 이 한마디에 요한은 결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하지만 태중은 알고 있었죠. 요한이 지금까지 뒤를 봐준 고위 관리직들의 힘으로 금방 풀려날 거라는 걸요.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요한도 당연히 금방 빠져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뒀죠. 유모에게 여덕수를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여덕수가 탈옥합니다. 그리고 그의 패거리들이 경찰서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아수라장을 만들어요. 요한은 그 혼란을 이용해 유치장에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 하나 짚고 가죠. 요한과 뒷거래를 했던 비리 형사 황일국 기억나시죠? 이 인간이 여덕수 부하들한테 칼 맞고 죽습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죠. 요한이 제일 먼저 간 곳은 백도경의 병실이었습니다. 도경을 목 졸라 죽이고 나서 청리에게 노은비를 납치해오라고 지시하죠. 같은 시각 태중은 전 시장 직원으로 위장해 요한의 집으로 침투합니다. 조각상을 옮기는 트럭 기사로 변장한 거예요. 태중은 요한의 데이터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 사실이 담긴 하드를 챙겨 나오죠. 하지만 나오는 순간 경고음이 울립니다. 밖에는 여덕수와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요한이 미리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덕수는 석궁을 들고 있었고 경호원들도 무장하고 있었죠. 태중의 무기는 타카건입니다. 못을 쏘는 공구죠.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태중은 하나씩 제압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덕수를 쓰러뜨리죠. 이때 요한이 집에 도착합니다. 요한은 태중이 집에 올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룸에 있던 하드 드라이브는 가짜였고 진짜 증거는 검 손잡이 안에 숨겨둔 USB였다고 말하죠. 그리고 청리가 은비를 끌고 들어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요. 요한이 태중에게 제안합니다. 여덕수를 죽여. 그럼 은비는 살려줄게. 그러나 태중은 무기를 버립니다. 은비를 보내달라고 말하면서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은 태중이 진짜 살인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태중을 자기와 똑같은 괴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태중은 끝까지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요한은 열받아서 직접 덕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태중을 자극하기 위해 태중 동생이 죽임당하는 영상을 틀어요.
태중은 감정이 폭발합니다. 요한의 가슴에 칼을 꽂아버리죠. 날 죽여. 어서 죽이라고. 요한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태중은 칼을 깊이 꽂지 않습니다. 어깨만 찌르고 검손잡이 안에 있던 진짜 증거 USB를 빼내서 방을 나옵니다. 내가 널 죽여봐야 뭐가 달라져. 넌 어차피 끝났어. 어떻게든 살아서 끝까지 제값 치러. 요한은 벽에 기댄 채 태중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괴물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게 태중이 선택한 복수였어요. 요한처럼 되지 않는 것, 괴물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고 믿은 거죠. 요한은 끝까지 태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복수하지 않는지, 왜 은비를 구하기 위해 무기를 버리는지, 왜 자신을 죽이지 않는지. 요한에게는 사랑이 집착이고 관심이 소유였으니까요. 유모의 눈을 멀게 해서 떠나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요. 요한이 태중에게 집착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자신과 같은 높이에 설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태중은 끝까지 요한과 다른 길을 걸었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딩 해석이죠. 뉴스에서 보도됩니다. 안요한의 저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요한의 조각 범죄도 모두 밝혀져서 피해자들의 재심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태중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6개월 후 정원 카페를 오픈합니다. 용식, 은비, 철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죠.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게 뒤집힙니다. 완전히 꺼져있던 데이터룸이 다시 켜집니다. 하나씩 부팅되는 모니터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뒷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조각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요한의 시스템을 재가동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여운이 아니라 명백한 시즌2 예고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장면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태중은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태중이 조각방을 나올 때 요한은 어깨에 칼을 맞고 벽에 기대 있었어요. 죽지 않은 상태였죠. 태중은 증거 USB만 가지고 나왔고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저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시신이 발견됐어요. 누가 불을 지른 걸까요? 두 번째, 유모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요한이 체포되기 전에 유모에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해두라고 지시했죠. 유모는 요한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요한의 친척들을 죽일 때도 큰 불을 내서 증거를 인멸했고요. 세 번째, 불로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은 유모의 수법입니다. 요한의 친척들을 죽일 때도 집안에 불을 질러 모든 걸 태워버렸죠. 흔적 없이 사인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유모의 방식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모가 요한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면 이렇습니다. 태중이 나간 후 유모가 방에 들어갑니다. 어깨에 칼을 맞고 쓰러진 요한을 발견하죠. 유모는 요한을 치료하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저택에 불을 지릅니다. 시신은 다른 사람의 것일 거예요.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태워버린 상태로요. 경찰은 그 시신을 요한이라고 발표합니다. DNA 검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유모라면 그것도 조작할 방법을 알고 있었겠죠. 요한의 조각팀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한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지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요한이 죽은 사람이 됐다면 데이터룸을 다시 켠 건 누구일까요?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 요한이 직접 켰다. 요한은 죽음을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조각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데이터룸을 다시 가동한 건 새로운 조각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신호죠.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요한은 태중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증거만 가져간 태중. 요한에게는 그게 더 큰 모욕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새로운 신분으로 태중에게 다시 접근할 거예요.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더 잔인하게요. 두 번째 가능성, 유모가 조각을 이어받았다. 유모는 요한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부상으로 직접 움직일 수 없다면 유모가 대신 조각을 이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유모는 조각가가 아니라 요한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직접 조각을 하기보다는 요한이 다시 조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일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 제2의 조각가가 등장했다. 요한의 기술과 생각을 이어받은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데이터룸은 조각 시스템의 핵심이니까 누군가 그걸 손에 넣었다면 새로운 조각을 시작할 수 있죠. 이 경우 시즌2는 완전히 새로운 빌런과의 대결이 됩니다. 태중은 조각을 경험한 생존자로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요한이 직접 살아 돌아올 거예요. 죽음을 위장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요. 드라마 내내 요한은 태중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어요. 자신과 같은 높이에 설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거절한 유일한 사람. 요한이 그냥 포기할 리 없죠. 게다가 요한의 성격상 이런 상황이 더 흥미로울 겁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중을 상대하는 거죠. 시즌2가 나온다면 이런 전개가 될 겁니다. 태중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 태중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 조각의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태중 앞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전혀 다른 얼굴, 전혀 다른 이름. 하지만 태중은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요한이라는 걸요.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태중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걸요. 하지만 증거가 없죠. 법적으로 안요한은 죽은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태중이 요한의 정체를 밝혀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조각도시는 2025년 최고의 복수극이라 불릴만 합니다. 지창욱 배우의 연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평범한 배달원에서 5년 동안 단련한 전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했죠. 특히 액션 장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터널 속의 바이크 추격전, 폐공장에서의 카레이싱 장면 등 올해 본 드라마 중 최고의 액션이었어요. 도경수 배우는 첫 악역 도전이었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침착한 말투와 광기 어린 웃음, 사이코패스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죠. 특히 최종화에서 태중에게 집착하는 장면들은 정말 소름 돋았어요. 액션과 심리극의 균형도 완벽했습니다. 단순히 때리고 부수는 액션이 아니라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키는지가 명확했어요. 무엇보다 메시지가 확실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정의는 복수를 끝낸다. 태중이 요한을 죽이지 않고 증거만 가져간 장면이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죠.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남겼습니다. 요한이 정말 죽었는지, 데이터룸을 다시 켠 건 누구인지, 충분히 후속 시즌이 나올 여지를 남긴 엔딩이었어요. 조각도시는 복수극이지만 결국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태중과 용식과 은비와 철한. 이들은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 됐죠. 요한이 살아 돌아올까요? 아니면 새로운 조각가가 나타날까요? 시즌2 소식이 들리는 대로 바로 분석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각도시의 세계관이 어떻게 확장될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조각도시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